워드. 부인은 VIP, 오세훈의 무리수. 자, 선거를 앞둔 한 인물이 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에 재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얘기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어떤 발언이길래 이렇게 굉장히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어제 SNS를 통해서 이 북한 원전 문건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네. 오 시장은 이 글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문건은 V1.1인데 검찰 공소장에 기록된 문건은 V1.2다라면서 두 파일이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세훈 전 시장은 우리는 문건 제목에 V라는 이니셜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V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대통령을 VIP라고 칭해왔음을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건의 V를 VIP로 해석을 한 건데요. 통상 파일명에 붙는 이 V는 버전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VIP로 보면서 이 논란이 퍼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문건에 있는 이 V1.1.HWP 이 중에서 이제 V가 VIP, 대통령을 뜻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제가 되긴 화제가 됐나 봐요. 엄청나게 패러디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비판과 패러디가 굉장히 많아서 다 가져오기도 힘들 정도였는데요. 근데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 문서 작업 한 번도 안 해봤느냐라면서 지나가는 직장인 누구라도 V가 버전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강병원 의원의 경우에는 오 전 시장이 V 표시를 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V를 할 때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보수를 몰락시켰다. 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거 맞죠? 이렇게 조롱 섞인 패러디를 하기도 했고요. 또 우상호 의원은 안철수 후보자가 개발을 했던 컴퓨터 백신 V3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그럼 이건 안 대표가 대권 도전을 3번 한다는 뜻이냐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댓글들을 보니까 태권 V는 태권 대통령이냐, 브이로그는 대통령 기록물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HWP는 한국 원자력 파워, 뭐 BTS의 B는 BTS 대통령이냐 뭐 등등 이런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해당 SNS 댓글만 무려 2,300개가 달렸더라고요. 댓글만 2,300개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해당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네. 이걸 오 전 시장이 공유를 하면서 오세훈 화났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이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좀 주목을 받는 댓글 중에 하나는 문서의 V가 버전의 약자라는 걸 교정해줄 사람조차 주변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 댓글이 좀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선거에 나가다 보면 메시지 관리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주위에 보좌해주는 보좌진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걸 왜 정정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코미디언 지망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라는 이런 조롱 섞인 비판도 내놨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전 서울시장이자 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의혹 제기 수준이 너무도 참담하고 황당한 탓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말대로라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되기 위해 작성 중인 문건이 수억 건인 셈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지 코미디언 지망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심지어는 여기에 전직 청와대 행정관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이 여준성 정책보좌관은 대통령을 지칭할 때 VIP 또는 V를 써서 보고서를 쓰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을 칭할 땐 대문자로 쓴다라고 밝혔고요. 결국엔 산업부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V는 VIP가 아니라 버전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댓글만 2,300개면은 V 관련해서는 웬만한 건 다 댓글이 올라왔겠군요. 네. 그럼 이 이후에 오세훈 전 시장 뭐 반응은 없어요? 네, 논란이 거셌던 만큼 결국에는 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네. 제목은 V에 대하여입니다.
버전으로 붙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 혼란을 초래한 결과가 돼서 안타깝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의혹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부의 발언으로요. 다시 한번 소환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왜 갑자기 소환되는 걸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다른 것은 회사가 MS를 하면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 입찰하도록 돼 있죠.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아니 워드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하신 거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만 여기 이 자리에서 막 저기 하려고 그러세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와서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거짓말 증언하십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윤정 기자, 왜 갑자기 이은재 전 의원 소환된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 MS가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라는 걸 다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르는 듯한 저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하고만 계약을 하느냐? 네. 그거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유영걸 대표님.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이제 조선족이라는 또 단어를 써서 논란이 네. 됐잖아요. 네. 이 선거 앞두고서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오래된 불문율 같은 건데 이걸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요새 뭐 자꾸 나쁜 일이 자꾸 껴요. 예, 한마디만 하면은 여기 역풍이 불고 이번에도 V자 갖고 저렇게 하고 또 광진구에 지난번에 선거에 떨어졌는데 뭐 조선족이 많다고 했는데 좀 중국 동포라든지 좀 다른 표현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운명 보는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 보면 삼재 있잖아요, 삼재. 네. 9년마다 재난이 3개씩 돌아온다는 거 삼재.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많이 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의 이강이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 원내대표하고 오세훈 시장 네. 이강이거든요. 특히 중도 쪽에는 나경원 그 원내대표보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좀 집중적인 좀 포격을 받죠. 네. 그래서 광진에서 같이 경쟁했던 고민정 의원이 그 맨날 조건부만 하냐. 그 무상급식도 조건부 사퇴하고 그 대선도 뭐 서울시장 안철수 오면은 뭐 조건부 출마한다고 하고 계속 조건만 붙이냐. 나한테도 지역구에서도 종로에 떨어지고 광진구에 떨어졌는데 또 언제 또 뭐 시장도 나가고 대선도 나가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린 측면도 있는데 네. 본인이 이제 지금 시장이 보궐선거라 당선돼도 14개월이거든요. 저는 좀 원전이라든지 정치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내가 10년 전에 해보니까 이런 일꾼이 필요하더라. 박원순 시장이 10년 했는데 이런 점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좀 운동화로 신고 뛰는 모습, 시민들이 가려운 걸 좀 긁어주는 모습. 시민들에게 더 와닿는 모습 이런 거. 그렇죠. 시장을 해봤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더 아마 실감나는 대책이 좀 많이 나올 건데 왜 원전이나 자꾸 조선족이나 이런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 자꾸 이렇게 역풍을 불러 일으키는지 좀 굉장히 훌륭한 인재고 저 우리나라 정치 개혁에도 역할을 많이 한 분인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죠. 예, 서울시장 선거라는 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배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수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인사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지 그런 않습니까? 평가가 또 있죠. 젠틀맨 신사다. 근데 최근 계속되는 이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표현상의 문제는 아니고 본인의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건부 출마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울시장을 하겠다라는 큰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김정인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선족 동포 문제 관련해서 그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혐오의 대상, 배제의 대상으로 3040 그리고 조선족 동포 이렇게 또 특정 지역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부인 문제도 단순히 뭐 부의의 문제를 잘못 해석했냐라기보다도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하는 문제를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가 그 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이 깨끗이 사과를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 좀 어드바이스를 한다면은 일단은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며칠을 좀 쉬면서 일단 멈추면서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플러스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종우 교수의 어드바이스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은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원전 지원 관련해서 나온 그런 발언입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만의 나라입니까?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분리하면 색깔론과 북포공작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이동석 기자, 이 원전 관련해서 이 이적행위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별 발언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조용한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은 없어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동안 북한 원전 의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담해 왔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공세에 합류했습니다. 아,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면서 입막음을 하느라 바쁜데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USB에 원전 내용이 없을 경우 사퇴하라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요. 그건 USB가 공개된 다음에 생각할 일이다. 그러면서 USB 공개가 첫 번째 원칙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김 위원장까지 북한 원전 공세에 나서며요. 이제는 국민의힘 전체 차원에서 총공세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요, 이동석 기자.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 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무슨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문건에 작성된 시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국민에게 공유하는 게 맞겠다며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데요. 정의용 후보자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한 그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했습니다. 또 물론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그 이후에 제가 3차례 미국을 방문해서 당시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특히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다시 그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에 북한에 제공한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만큼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네. 정 후보자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네, USB의 원전 관련 내용은 없다면서 판문점 회담이 끝난 직후에 미국과 북한에게 동일한 내용의 USB가 전달됐다. 그 안에는 신한반도 경제구상의 취지가 설명돼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용글 대표님,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통해서 이 남북미 사이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USB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그러면 이 내용을 들었다는 볼턴 전 보좌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볼턴 외교보좌관이 트럼프한테 SNS로 잘렸잖아요. 네. 해고당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책을 썼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방. 트럼프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북한에 원자력 줘준다는 얘기는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볼턴 입장에서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아니 비핵화가 안 됐는데 북한에 져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저 줄 수가 없어요. 돈도 돈이고 지금 북한에 노트북 안 돼도 못 가는데 그 제재 때문에 그걸 원전을 어떻게 줘줘요. 그리고 또 미국이 또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데 국제 NPT나 이런 데 관계가 다 돼 있는데 함부로 줘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그 당시 안보실장 했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 어느 정도 뭐 저는 신빙성도 있지 않느냐 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에 직접 했으니까. 하지만은 좀 궁금한 게 국민들이 궁금해한 거는 그거죠. 이 비핵화가 전혀 북한이 안 돼 있는데 왜 북한에 져준다는 거를 계획이라도 짰냐 이거죠. 그리고 아이디어 우리 차원이긴 합니다. 아이디어라도 그 산자부 공무원이 저도 출입해봐서 아는데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시키는 거 하기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는 탈원전 한다면서 왜 북한에 져준다는 거를 계획을 짜냐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왜 그거를 만들었으며 왜 또 삭제했느냐. 또 이게 좀 저는 궁금해서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좀 요구하는 거고 당연히 저는 정의용 실장 얘기는 상당히 장관 후보자 얘기는 일리가 있다. 다만 이제 김정은한테 준 거를 북한 총비서한테 준 거를 우리가 공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점이 아마 앞으로도 공개하는 데 상당히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서울시장 선거를 치를 경우에 어떻게 될까? 윤지용 기자. 네. 결과가 어때요? 일단은 박영선 전 장관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에서 31일에 이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시면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24.6%로 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대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렇게 순위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야권 단일화 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가정하에 가상 대결을 펼쳐봤는데 여기에서도 박영선 전 장관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자 가상 대결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박영선 전 장관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이 지지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위와도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야권 단일화가 실패를 하면 사자든 오자든 박영선 전 장관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이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특히 구도에 상관없이 하지만 이게 마냥 유리하다, 좋은 결과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이 구도에 상관없이 범여권의 지지율을 합산을 하면 범야권 후보의 지지율보다는 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그 변수다라는 거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상에서 1위를 차지한 박영선 전 장관, 이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는요. 박영선 효과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내가 원조 친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윤 기자. 그런데 이런 얘기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다. 이게 지난 1일에 여당이 온라인 국민 면접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도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 뭐냐면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어떤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아,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예? 저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아까 그런 의견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삐졌지. 왜냐면 인정 안 해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도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래갖고 이제 만났죠.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3시간 동안 그냥 그동안 섭섭했다니 계속 반찬만 잡수셔. 그 3시간 털어놓고 났더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 얘기 다 했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럼 내일부터 저하고 항상 같이 다닙시다. 네, 이렇게 그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에 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6주 만에 역전한 것 이것과 관련해서 박영선 출마 효과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 친문 표심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또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특히 원조 친문이다라면서 여당 지지율이 역전한 것 이것은 박영선 효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네. 박영선 전 장관 캠프에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이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문을 등에 업고 박영선 전 장관이 자신감이 좀 뿜뿜한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벌어진 거는 이제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 본인이 자신감 갖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야지 본인 이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상호 의원에 비해서 현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성 가산점 10%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번 선거 자체가 전임 시장의 성 문제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성으로서의 더 명분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문 권리당원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경선의 승패가 좌우될 텐데 결국은 이제 친문 핵심 지지자들도 본선 경쟁력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내 경선도 제가 전망하기로는 민심과 당심이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친문 핵심들 아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문희상 전 의장 같은 경우 또 뭐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캠프에 합류해 주니까 본인이 이제 상당히 신이 난 그런 상황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민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방금 이제 본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상호 의원이 들으면 서운해하지 아니 이제 않을까요? 본인이 본선을 준비할 경우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무슨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던데 이것도 뭐 단일화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야권 단일화 관련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태섭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2차 단일화 경선을 통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 후보들은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화된 후보의 지지를 공개 선언한다. 네, 안철수 대표는 우선 금태섭 전 의원과 A조에서 1차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단일화에서 승리한 후보와 B조인 국민의힘에서 뽑힌 최종 후보가 단일화하는 즉 2단계 단일화 계획을 제안한 건데요. 안 대표는 단일화된 후보를 위해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해야 한다며 본인 역시 그러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선거나 인신 비방성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안 대표는 단일화 승리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범야권 후보가 속한 곳은 B조가 아닌 A조다. 이러면서 그 이후로는 야권 후보 적합도나 경쟁력 면에서 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 바로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플랜을 앞세우면서 흥행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질세라 야권 단일화를 위한 첫 번째 행보가 오늘 시작됐다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A조, B조 뭐 이긴 사람이 올라가서 더 붙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월드컵 축구 보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태섭 전 의원 놓고서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모두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금태섭 감싸기를 놓고 다른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요, 금태섭 후보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하는 민주당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우상호 의원은 금태섭 포용론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반문연대에 참여해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것인데 이런 후보를 끌어안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체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같은 당 식구였던
안철수 그리고 김종인, 이현주도 감싸야 한다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일단 금태섭 의원은 내일 안철수 대표와 1대1 단일화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금태섭 감싸기에 금 전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여론조사 결과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박영선 전 장관 1위, 안철수 대표 2위, 뭐 여권 후보 쭉 나왔는데 윤 대표님, 네.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야권 승리는 단일화, 여권 승리는 다자대결 이런 식으로 좀 굳혀지는 게 정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 박영선 전 의원이 장관이 저렇게 1등 나온 거는 뭐 선거운동 활동도 친문도 잘 하고 중도층도 어우르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여권 후보가 우상호 의원하고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야권은 굉장히 후보가 많아서 여럿이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벤션 효과도 있고 좀 뭐 후보가 좀 적은 효과도 있어서 박영선 의원이 지금 1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거 보고 저는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대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봐요. 단일화를 안 하면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것만 봐도 다 드러나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오면 되겠어요. 지금 저렇게 박영선 의원이 지금도 그 금태섭 의원까지 포용하자고 하는 건 뭐겠어요? 당내 경선을 통과하자면은 친문 세력이 중요하지만 본선에 가서는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포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친문하고 중도층 같이 겨냥하는 박영선 의원의 저런 전략 상당히 앞으로 먹힐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단일화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고 단일화를 하면은 지금 여야 이렇게 표를 지지도 적합도를 보면은 야권 비중이 좀 전체적으로 파이는 더 커요. 네네.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은 승산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A조 승자와 B조 승자가 또 붙어서 단일화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선을 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면 결국에는 단일화 쪽으로 이 불길이 옮겨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의 금태섭 변수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무시하는 그래서 고립시키고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에 후보 단일화를 하면 국민의힘 후보, 나경원 후보가 되든 뭐 오세훈 후보가 되든 누가 돼도 안철수 대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2번을 달고 승리해서 결국은 대선까지 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금태섭 또 다른 이제 예비 후보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여론의 초점이 좀 분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구도로 가지만 또 그 강론에서 보면은 다시 안철수 대표가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아닌가. 또 그리고 역설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예비 후보로부터 승리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탄력을 받게 되고 오히려 상당히 국민의힘 후보와 또 안철수 예비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제 서로 상당히 치열한 박빙의 그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태섭 변수로 인해서 단일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여권의 조직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물론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승리가 어렵지만 그래서 야권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룩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표님. 예. 어쨌든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이 금태섭 전 의원 단일화 때문이긴 하지만 뭐 4일날 이제 회동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동석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하고 싶다. 포용론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금태섭 전 의원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중도층을 그 표가 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과거 공수처 때 좀 기권을 했죠. 그러면서 거의 출당 비슷하게 탈당이지만은 출당 비슷한 징계 회부돼서 나온 모습. 그러니까 중도층,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중도층을 겨냥한 표가 상당히 많다고 보게 되고
그 처신이 상당히 좀 신선한 좀 면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도 금태섭 의원을 얘기하는 거는 표를 얻는 데 더 목적이지 금태섭 의원을 뭐 포용해서 단일화한다는 그런 생각은 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대표하고 금태섭 의원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상당히 뭐 관심은 좀 끌긴 하겠지만은 대중적인 인지도나 이런 거는 아직도 안철수 대표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승부는 아마 저 금태섭 의원이 그걸 극복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뭐 앞으로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좀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문건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우원식 의원으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